안녕하십니까, 서성가치 TV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여지는 도자기는 백록준입니다. 백록에 관련된 백록도가 있죠. 사슴 그림들이 그려진 것은 지금 현재 보이는 청나라 때의 도자기 이전부터 백록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륭은 백록도를 좋아했고, 또 걸륭의 생일날 이 백록준이 선물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매에 낙찰되는 가격이 60억에서 90억 정도 되는 이 백록준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걸륭때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 도광이나 민국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그 가치와 또 문양, 색깔, 안료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백록준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그간 많은 자료들을 보고 왔습니다. 많은 도자기들 중에 이 백록도에 대한 그림이나 또 이 도자기 문양에 관련된 부분, 또 장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안에 다 담겨 있는데, 도자기가 참 아름답다라는 부분들을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자기가 오래된 것이 물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조건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가 높은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원다지 중 그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그 시대마다 특징되어지는 관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 5대 관료라든지, 그 다음에 영선자기, 관료, 성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만력, 내려오다가 이제 뭐 청나라 들어오면 이제 강의, 옹정, 걸륭,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도강, 민국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 도자기들 중에 오늘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백록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품으로 보는 것들은 대부분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직접 만져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진품인지 진품이 아닌지에 대한 그런 감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색상이나 문양, 또 형태, 그 다음에 유약의 색깔,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은 밑에 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지 감정 책들을 대부분 다 이래 보다 보면, 여러 권들을 보다 보면 걸륭 시대 때의 해서체는 일부 있었지만 뒤로 가면 모두 전서체로 되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서 중에서도 10개 중에 9개는 이러한 관지가 나오면 대부분 진품으로 인정되는 관지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지만으로 모든 것을 진품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진품으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자에게 0000만 원에 구입한 이 백록준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진품에 근접하였거나, 왜냐하면 근접하였다라는 것은 진품으로 국제 경매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 보이는 것은 참고 자료이고 뒤쪽으로 가면 사진들이 여러 장 놓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미공개로 하고 있는 제가 소장하는 백록준의 사진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 없이 그냥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나 또 이 백록준을 전공으로 계속 공부를 해 오시고 연구하신 분들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이 소장자에게 백록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판매를 요청을 하였고, 결국 이 소장자께서 저에게 이것을 분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소장하게 된 백록준입니다. 지금 보면 사슴들이 이렇게 있는데, 걸륭, 특히 사슴과 그 다음에 바위, 그 다음에 속에 들어있는 영지, 소나무, 구름 등 현재 이 백록준에 들어있는 이러한 그림 속에 들어있는 이 그림들이, 문양들이 모두 장수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또 백색 우리 사슴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걸륭과 도강, 민국 때의 색깔에 대한 부분, 또 안료에 대한 부분, 모양에 대한 부분, 또 소나무나 그 다음에 사슴, 또 귀, 그리고 바위에 대한 색상이나 모양도 조금씩 틀립니다. 특히 도자기의 상이, 귀에 걸려있는 이 귀의 모양이나 색상 또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걸륭된지 도강된지 민국된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방을 한다면 얼마나 수준 높은 이 화공의 실력이, 또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 궁정 화가의 실력이 어느 정도 높아야 이 정도로 그리는가. 현재 만약 이 백록준을 과거와 같은 안료와 방식으로 이렇게 구워낸다 하더라도 상당한 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백록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특히 도자기를 잘 모르는 분들도 실물로 이것을 본다면 대단히 도자기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찾고 있던 백록준을 찾고 결국 제가 분양을 받아서 제가 소장하는 것 중에 한 점이 백록준입니다. 물론 지금 보이는 백록준 이외에 또 모양이 다른 도자기의 백록준도 몇 점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바위와 바위 색깔, 모양, 그리고 사슴의 모습, 사슴의 문양, 몸체에 있는 문양, 그리고 귀에 대한 색깔, 귀 모양, 소나무의 색채, 소나무 가지와 영지, 복숭아 등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그 시대에 대한 부분, 특히 유약이라는 것은 직접 사진이 아닌 직접 영상으로서 본다 하더라도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쌍이, 귀 쪽에 붙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확대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슴들이 자유롭게 모여 있고 보는 시각 따라 또 모습 따라 더 확대를 하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고 재미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걸륭끝과 민국대 작품입니다. 첫 번째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색상, 특히 사슴과 관련된 색상과 그리고 바위의 색상 등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안료라든지 그 다음 사슴의 모양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 걸륭 때 사용되었던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안이라 그러죠. 그래서 도안지에 관련된 부분, 도강 때의 도안지, 민국 때의 도안지에 관련된 부분은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 그림을 보면 그 차이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보게 되면 민국 때와 걸륭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위에 대한 부분과 색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두 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2018년도에 크리스티에서
걸륜급입니다. 양채 백록준이라고 약 90억에 경매 낙찰된 것입니다. 18년도에 낙찰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백록준과 조금 다르게 쌍이가 붉은색이 아니고 푸른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조금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색상에 대한 부분, 백록준 영지 모양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강것입니다. 도강것 분체 백록준으로 2011년도에 약 8억 정도의 경매 낙찰된 것입니다. 그래서 색상에 대한 부분과 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이것은 청나라 걸륜급입니다. 2020년도에 약 70억에 경매 낙찰된 것입니다. 그래서 걸륜 진본이라면 적어도 6, 70억 이상으로 낙찰되고 있는 백록준 준입니다. 지금 영상을 잠시 보면 걸륜대 크리스티에서 18년도에 90억에 팔린 지금 현재 백록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백록준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은 90억짜리, 지금은 걸륜 70억짜리 낙찰된 그림입니다. 청걸륜 거고요. 분체 백록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들어가 있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양 사람들,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 작품의 아름다운 요소에 대한 부분이 조형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있는 그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비중을 많이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시대 것이라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분청사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정물화처럼 잘 그린 것이 아닌 조금 피카소와 같이 조금 상이학적, 형이상학적인 그런 그림이 그려진 것을 서양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감정책을 보다 보니 민국 때도 우리나라 고려 청자와 관련된 부분들의 도자기들을 많이 방작하였다라고 하였고, 그러한 방작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 또 송나라 때 성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려 비색 청자에 대한 부분이 널리 알려지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중국에서 고려 청자를 많이 방작을 하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 또 최근 몇 년 전에는 컨테이너로 많이 대량으로 들어왔다.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고 모 지역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많이 풀리면서 마치 진품인 국내 도자기들이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많이 나오게 되는 계기도 되어졌습니다. 물론 가격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으로 똥값으로 그 도자기들을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 도자기와 우리나라 도자기와 중국에서 방작으로 만든 것들이 지금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장이 혼란스럽게 되고 또 서로 기물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죠. 그래서 방작이면 방작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팔리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팔기 위해서 그런 양심을 속이고 파는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중국 거도 방작을 많이 만들면서 이런 시장이 혼란스럽게 되고 불신에 의해서 진본인 도자기들도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또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아주 많은 기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중국에 아주 많습니다. 진품들이.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굳이 다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 비싼 가격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진귀한 품목, 진품을 제가 찾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보이는 도자기의 그 그림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도자기가 진품이다, 진품이지 않다를 넘어서서 불에 소승해서 불에 구워져 나온 그런 어떤 색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있는 도자기 속에 들어있는 소나무와 영지, 사슴, 바위, 구름, 복숭아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력과 색상을 이렇게 만들어져 놓을 수 있다는 것, 불에 의해서 그 작품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가치는 많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이분이 이 도자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부분에 지금 사슴 모양의 귀가 붙어 있고 색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슴 모양이나 그 다음에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걸륭때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민국 때 만든 1대 백록준입니다. 그리고 밑에 관지도 지금 보이는 관지처럼 이 일대에 들어가 있는 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국 때고 이것이 국제 경매에 나오고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국 때의 지금 현재 도자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민국 때 것도 수억 원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국 작품입니다. 그리고 걸령국과 민국 작품을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걸륭 시대와 도강 시대와 민국 때 것에 대한 부분과 또 다른 사진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그 사진에 대한 특수성,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국 때 것입니다. 이렇게 사슴 머리가 붙어 있었고요. 밑에 관지가 이렇게 일대로 있었습니다. 그 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섞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의 귀 쪽에 푸른색, 보라색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조금 전에 보았던 관지입니다. 이제는 색상을 보고 어느 시대 것인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진품에 가까운 것들, 감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품이다, 가품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기에 진품에 가까운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슴의 털 표현이고요. 지금은 나무와 사슴 속에 들어있는 모습들입니다. 귀 쪽이고요. 복숭아입니다. 모든 문양 자체가 복을 상징하고 장수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도자기는 그 시대 것의 도자기여야만 가치가 높다. 원다지여야만 가치가 높다. 그리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같은 도자기 기준이 아니면 오래만 되었다고 해서 가치가 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송나라 이전 것이라고 해서 송나라 것보다 다 가치가 높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송나라 것을 방을한 청나라께 송나라 거보다 더 높지는 않다 대부분. 그러나 가끔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다. 따라서 대체로 도자기는 그 시대 것의 도자기여야만 가치가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땡땡땡이 가치가 높을 수도 있다. 왜 그런가?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땡땡땡이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것도 이런 도자기를 공부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재평가를 하면서 흥미를 더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나름 구입하고 있고 저번 주는 많이 바빴습니다. 일본에서 온 손님 때문에 4일 동안 같이 동행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바빴고 오늘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많이 더운 상황에서 또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 건강을 상하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도자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두 점 모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 판매도 되지 않고 또 진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진품으로서의 가치로서 주변이나 국내나 국외로 분양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걸로 인해서 가정 불화도 많이 생기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주변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양을 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에 가지고 있는 많은 진품들을 중국에서 그 진품들조차도 진품인가의 의심을 많이 하는 곳이 또 중국 사람들이고 중국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냥 소중하게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지 남에게 강요를 하거나 또 자기 것이 선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과 비방을 하고 남에게 흙탕물을 던지듯이 쉽게 말을 던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즘 한 번 더 가끔씩 호남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또 영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유튜브로 판매하는 도자기를 보면 지금은 최하의 수준들을 던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품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물론 가치 있는 진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다 공장 도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의 그런 것들 20년 미만에 일어났던 것
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개인이 종이에 글을 적어서 스티커를 붙이고 또 그것을 마치 아주 진귀한 것을 본인이 다 가져온 것처럼 가져온 사진이나 근거도 없이 그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류들도 있습니다만 그 신뢰는 아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장하면 판매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누구나 가지고 싶은 아름다운 도자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는 것이 현재로서는 진위 여부를 떠나서 가치가 더 있지 않겠는가. 특히 한국 내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 뉴욕에서 메일로 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서 연락이 온 메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가품과 진품은 섞이지 않는다. 그 가치는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